예,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 발표했고요. 감자 증자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보면은 쿼드러플 콤보였어요. 대규모 적자 5천억 적자 내고 무상 감자 그 액면가 5천에서 10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상 증자 1조 한다 그러고 가이던스도 연간에 그냥 7천 몇백억 적자로 때려버렸습니다. 쿼드러플 콤보가 터졌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주주였으면 정말 회사에 쳐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 가지고서 꼭지를 잡아서 기사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유상 증자만 하지 왜 무상 감자까지 했을까?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삼성중공업인데 요번에 이제 공시 낸 것들이거든요. 일단 실적을 5천억 적자를 냈죠, 여러분. 그쵸? 요 기억해 두세요. 5천억 적자. 근데 삼성중공업의 작년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익 잉여금이 계속 적자가 나서 한 이때는 3년 전에 2조 8천억이었네요. 1조 5천억 됐다가 지금 300억밖에 안 돼요. 적자가 5천억이 났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이 생겨나겠죠. 그래도 삼성인데 여러분 재무제표에 결손금이 있는 회사라니 이게 좀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상감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자본 항목에서는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에서는 그냥 그 안에 그냥 구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월 결손금을 없애주고 싶을 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본금하고 이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2월 결손금을 대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2월 결손금 자본금이 좀 변동이 있다. 그런 거고요. 뭐 이건 사실은 뭐 회계 보시는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지 투자하시는 분들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5천원이 1000원이 돼요. 근데 이제 공시 직전의 주가를 보시면 저희가 7160원이었습니다. 1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이게 주가가 폭락하는 건 불보듯 뻔하죠. 실제 지금 폭락해 있고 요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4.5조예요. 근데 1조를 유증한다? 그럼 희석이 된다고 보면은 그냥 딴 거 아무것도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본다고 봐도 22%까지 희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7,16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 중반으로 오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증자를 하면 당일 증자 가격은 요만큼만 낮게 안 됩니다. 더 낮추게 되죠.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공매도까지 만약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액면가 5천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법상으로는 여러분 가능은 해요. 액면가 미만으로 이하로 신주 발행하는 거. 근데 이게 특별결이고 법원 인가가 필요해집니다. 인가엔 또 4에서 8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잡주도 아니고 삼성그룹이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해가지고서 이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삼성그룹들이 대주주인데 이 대주주가 전자생명이 주요고요. 그다음 전기, SDI, 제일기획, 삼성물산도 다 0. 몇 프로에서 2%씩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다 지금 증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년에도 1조 1천억에 참여했는데 또 1조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액면가 이하 발행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주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짜증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주가가 이제 그 액면가 이하 발행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서 무상 감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조란 자금이 신규로 필요한데 그래 증자를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약간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무상 감자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진 말자입니다. 자, 2016년에 또다시 조단위 증자를 해서 투자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죠. 근데 일부에서 이런 게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조선주나 이런 시클리컬이 최근에 좀 괜찮았고 수주도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약간의 뭐 나쁘게 말하면 행복회로에 돌린 거고 좋게 말하면 야 실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면에는 이란 건데 뭐냐면 일각에서는요 수주를 받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주를 받기 위해선 재무구조도 수주 받을 때 그 이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우량한 데일수록 수주받기가 용이한다는 면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산업에 더 크게 봐서는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또 이해가 되시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제일 안 좋을 때는 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크가 비어 있죠. 여기서 약간 경기가 좋아져요. 조선 경기가. 그러면 오더는 좀 와요. 일감은 좀 늘죠. 근데 죄다 적자 수준입니다. 후려치는 거죠, 가격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럼 중고성가, 신조성가가 살짝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보고 주가가 일단 먼저 반응합니다. 막 올라요. 근데 적자 수주 해놓은 거가 실적 발표로 나올 거잖아요. 삼성중공업처럼. 그럼 실적 발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는 마진이 괜찮은 수주까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조건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배를 만들려면 기간이 여러분 길잖아요. 이게 몇 년 단위로 만들잖아요. 어떤 배들은. 그러면 대금 납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선수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완성됐을 때 주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이제 헤비테일 뒤에 꼬랑지가 이제 뚜껍다는 거죠. 그런 계약들이 조건이 안 좋은 계약이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배 만들 때 돈 들어가는데 착수금을 빨리 많이 주는 게 좋지. 완성됐을 때 많이 주는 뭐 완성됐을 때 50%돈 주면은 그전에는 현금 흐름이 뭐 너무 나빠지게 될 거잖아요. 회사들이. 근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이 단계까지는 이제는 마진은 좋으나 조건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요 정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조선산업이. 요 두 군데.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마진이 괜찮은 수주가 조건조차 괜찮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한 판단이 요번에 삼성중공업의 증자를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긍정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를 가르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예, 어쨌든 한번 요것도 지켜보시죠. 결과가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까지고요. 네, 이제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끝이니까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